자, 시황의 해설자들 시간입니다. 오후장 투자 방향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 시황 해설 함께 해볼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먼저 오현진 연구원과 오늘 함께 만들어 볼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전략은 바로 이겁니다. 변동성 비상 대피처가 될 스몰캡은 어디일 것이냐. 바로 이겁니다. 사실 이게 변동성이 클 때 우리가 스몰캡을 대피처로 삼기는 그렇게 많지 않은 케이스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건데 일단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5일부터 16일까지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가 있다 보니까 이번엔 또 75bp 인상 가능성까지 높아지고 있어요. 결국 그 시장 동안의 변동성은 상당히 커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이후는 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네, 말씀해주신 대로 이번 주, 저번 주도 사실 소비자 물가도 나오고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을 키우고 오늘 그 직격탄을 어떻게 보면 좀 막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이번 주에는 말씀해주신 FOMC 이벤트가 가장 큰 이벤트로 작용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사실 주식시장으로 봤을 때는 상황이 좋다고 보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75bp까지도 나오고 있고. 문제는 이제 그 기조 향후에 이제 발표 이후의 상황을 좀 봐야 될 텐데, 물론 이제 75bp까지 인상을 안 하고 50bp를 인상을 할 수는 있다고 50bp를 인상을 하더라도 향후에 거기서 포워드 가이던스나 기존의 유럽의 ECB처럼 향후에 그 인상 가능성 좀 더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을 키우게 된다면은 여러 가지 인터뷰나 언급을 통해서 주식 시장에 대한 변동성은 확실히 더 키울 수 있는 요소로 보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을 좀 조심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그러겠지만은 미국 시장에 대한 그런 어떤 영향력에서 상당히 벗어나기 힘든 대외 여건이 계속되다 보니까 외국인 수급이나 기관 수급이 상당히 중요하게 작용을 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FOMC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의 그 옵션 만기일도 이번 주에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는 상당히 좀 조심하자, 관망세로서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밸류에이션이 많이 싸졌다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이런 맞습니다. 가운데서도 이제 75bp 인상에다가 만약에 정말 QT까지 이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이거는 75bp가 아니라 100bp 그 이상의 효과까지도 있을 수 있는 것이라서 시장에서 상당히 불안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한데요. 자, 이렇게 밸류에이션이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 빅스텝을 연준에서 하게 된다면 정말 물가가 잡히지 않을까. 그리고 QT까지 진행을 하게 된다면 정말 물가가 잡히지 않을까에 대한 희망도 일부에서 갖고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좀 어떠세요? 사실 그런 부분까지도 보게 된다면은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을 보게 된다면 말씀해주신 부분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사실 지금 당장의 어떤 물가 여러 외신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당장 물가가 잡힌다던가 이런 부분의 모습을 기대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어서 오히려 그냥 주식시장 내에서 어떻게 보면 낙폭 과대인 상태에서 접근하자라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겠는데 어떻게든 제가 좀 희망의 끈을 한번 찾아보고 싶었는데 좀 찾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제 FOMC 회의도 예정이 되어 있고 빅스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더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변동성이 극심한 시장에서 과연 하반기도 이런 변동성이 계속 지속이 될 것인지 그 안에서 혹시 우리가 중소형 종목 가운데 매력도 그리고 저밸류 이런 걸 살펴보면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은 꽤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맞습니다. 사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런 어떤 박스권 형태의 지수단으로는 움직임을 계속 보여줄 확률이 크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최근에 어떻게 특히나 중소형 이런 코스닥 시장 내에서의 좀 특징을 보면은 신규 상장 주식들의 주가 이제 등락폭이 상당히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급등도 사실 많이 하고 있고 대부분의 자금 유입이 그쪽으로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 하락장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하나의 이벤트였었거든요. 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 수급이 상당히 가파르게 빠지고 있지만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의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신규 상장 쪽으로 좀 흘러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실적 좋고 성장성 좋은 업체들은
외국인 수급이 됐든 기관 수급이 됐든 결국은 그 빈집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번 주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주와 이번 달에 이 변동성을 버티고 나면은 이런 낙폭이 가대된 실적 좋고 성장성이 좋은 업체들 위주로는 충분히 하반기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작년이었었죠. 네네. 밈 주식들 막 뛰어오를 때 그게 강세장의 마지막 신호다. 뭐 이런 네.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엔 정반대로 네. 이런 주식들로 자금이 좀 많이 변동성이 일어나는 거는 네. 약세장의 거의 좀 마지막이었던 경우가 많으니 네, 맞습니다. 이젠 좀 그 이후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동성을 이용해서 스몰캡들에서 어떤 그 매력을 찾을 수 있고 투자의 어떤 힌트를 찾을 수가 있다는 의미인데, 자, 그렇다면 어떤 종목들을 좀 미리 우리가 보면 좋을지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이야기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이 어떤 기업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파크 시스템즈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그 기존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업체인데 이 반도체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기존에 있었던 장비라기보다는 원자현미경, 연구용에 많이 쓰이던 이제 원자현미경을 거의 이제 독점적으로 파크 시스템즈가 이제 산업용, 특히나 반도체에 좀 치중을 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납품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워낙에 이제 반도체에 대한 미세 공정도 심해지고 하면서 파크 시스템즈의 원자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성장성이 높게 형성되면서 유동성이 풍부했던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총 1조까지도 가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시총이 6천억대까지 내려와 있어요. 아무래도 이 고밸류에 대한 부담 이런 부분도 컸을 것 같은데 사실 여전히 반도체나 IT 전반적인 이 전방 산업에 대한 전망 자체가 당장 단기간에 뭐 좋아진다, 긍정적이다라고 보긴 힘들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파크 시스템즈는 어떻게 보면 전방 산업과 상관없이 좀 성장이 가능한 업체거든요. 말씀드렸던 신규로 채용되고 있던 장비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의 성장성이 유효한지를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어떤 단기적인 실적적인 부분도 같이 따라오는지를 체크를 봐야 되는데 지금 시점에서 보면은 두 가지 다 지금 상당히 좋은 우호적인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매출을 볼 수 있는 이 수주 잔고 자체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작년 매출액이 850억이었는데 네. 지금 3월 말 1분기 말 기준으로 그래프에서도 보이시다시피 600억 원 정도의 수주 잔고를 확보를 했고 한 분기만에요? 네네 맞습니다. 오. 그리고 5월 말 기준으로는 지금 수주 잔고가 한 800억대 이르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작년 연간 매출액 규모만큼 수주 잔고가 쌓였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인스톨레이션 지연이나 이런 것 때문에 작년이나 재작년처럼 뭐 3개월 만에 이 수주 잔고들을 다 반영해 나가긴 힘들겠지만 뭐 넓게 잡더라도 이제 6개월 그 이내 올해 안으로 이러한 수주는 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져서 단기적인 이제 실적 그 방향성도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은 성장성이 유효한가라는 부분인데 지금 수주가 들어오는 부분을 보면은 기존 장비보다도 상대적으로 좀 고부가 제품인 신규 장비, WLI 하이브리드나 네네. EUV 마스크용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기존 장비 대비 업그레이드된 장비들이거든요. 그래서 ASP도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될 걸로 파악이 되는데 이런 신규 장비에 대한 수주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성장성도 연초 대비 상당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평균 판매 가격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수주 잔고도 작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 정도의 수주 잔고를 이미 5월까지 달성을 해놨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하고 이게 근데 그러면 네. 지금 뭐 서버용 칩이다 아니면 뭐 또 어디입니까? PC용 칩이다. 이거 다 좀 부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어떻게 이렇게 수주를 잘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신규 그 웨이퍼나 뭐 이렇게 장비 아니면 공정 타겟용의 장비라고 볼 수가 없고 전반적인 원자현미경의 특성상 어떤 미세 공정에 대한 검사나 이러한 유효성, 뭐 리페어 여부에 대한 이런 유효성 여부를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신규 뭐 칩이나 아니면 웨이퍼, 뭐 마스크 이런 판매랑 그 제품의 그 늘어나는 거 수요와 상관없이 지금 고객사 단에서 심지어 반도체뿐만 아니라 네. 디스플레이 아니면 미세 공정이 늘어나고 있는 최근에 핫한 뭐 반도체 기판 쪽 네네. 관련해서도 이 원자현미경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반도체의 전반적인 그 공정 자체가 미세화되고 산업 전반적인 투자가 그쪽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면은 어떤 제품의 가격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칩 산업만 놓고 보거나 아니면 뭐 자동차만 놓고 보거나 아니면 반도체만 놓고 이렇게 하면은 이거 뭐 이렇게 썩 좋을 것 같이 보이진 않는데 네. 이 미세 공정이 필요한 모든 부분에 이 작품들이 다 들어가다 보니까 네. 그 일부 산업에 약간의 부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성장성이 되게 좋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고밸류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네. 주가도 많이 떨어졌던데 그러면 지금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까지 좀 내려와 있는 상태일까요? 네, 사실 워낙에 이제 막 그 말씀드렸던 거 신규 채용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밸류가 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힘들어요. 네. 뭐 10배 뭐 이하 뭐 이렇게까지 가진 않지만 내년에 이러한 성장성을 감안을 하게 된다면 내년 기준으로는 20배 수준까지 내려가 있었고 작년에 이제 뭐 시총 1조 가고 했을 때 40배, 50배 밸류를 받으면서 갔던 거 대비해서는 네. 상당히 이제 밸류의 부담은 덜었다. 그러나 사실 저희가 밸류를 높게 줄 수 있는 부분은 여러 유동성이나 이런 부분도 크지만 사실 성장성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러한 성장성은 작년 대비 이런 신규 장비에 대한 그 선호도가 훨씬 높아지면서 성장성은 더 커진 것으로 보여져서 저는 지금은 상당히 좀 타당하거나 상당히 저평가된 밸류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매년 만약에 50% 성장하는 기업에게 30배 밸류에이션과 매년 10% 성장하는 기업의 30배 밸류에이션 완전 다른 얘기니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에게 지금의 밸류에이션은 상당히 합리적인 수준까지 내려왔다. 이 정도로 평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파크 시스템즈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만한 그런 굉장히 성장을 빠르게 이루고 있는 기업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어디일까요? 네, 두 번째 종목은 라운테크라는 종목입니다. 네. 사실 라운테크도 앞서서 말씀드렸던 파크 시스템즈랑 상당히 이제 닮은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파크 시스템즈는 기존에 없었던 원자현미경이라는 제품으로 이제 제품의 성장성을 높였다면 라운테크는 국내 기업으로는 최초로 어떤 진공 로봇에 대한 원천 기술을 확보를 함으로써 네. 국산화에 대한 수혜를 보이고 있고 기존에 이쪽 시장을 잡고 있었던 해외 업체를 지금 대체하는 수요로 성장을 해나가고 있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뭐 자꾸 비교를 하게 되지만 네. 파크 시스템즈는 뭐 필수 공정이라기보다는 옵셔너블한 이제 공정을 통해서 계속 좀 제품 수요가 늘어났으면 라운테크의 주력 제품인 그 진공 로봇 같은 경우에는 웨이퍼를 이송하는 진공 공정에는 대부분 사용이 필수적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좀 더 필수적인 공정에 들어가는 필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쪽 관련해서 상당한 이제 기술적 경쟁력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작년과 이제 올해 그리고 올해 이후의 성장성이 상당히 지금 가파를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반면 주가 같은 부분은 역시나 뭐 여러 가지 고밸류 문제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최근에는 이제 얘네가 그 무상증자를 시행을 했었는데 네. 거기에 대한 무상증자 이후에 어떤 수급적인 요건으로 상당히 변동성은 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사실 올해부터 이제 해외 장비사나 이런 쪽으로의 고객사 다변화까지도 저희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성장성은 더욱더 부각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에 주가는 지금 상당히 좀 조정되어 있는 상태라 상당히 지금 매력적인 투자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라운테크 이 두 번째 기업으로 선택을 해주셨는데 자 라운테크도 마찬가지로 지금 근데 라운테크 보니까 최고점 대비해서는 많이 좀 빠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서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네, 사실 이 기업도 지금은 20배 수준, 내년 기준으로 한 20배 수준으로 받고 있는 업체인데 사실 코넥스 이전 상장되면서 차트로만 보면은 계속 좀 가파른 상승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네네. 물론 이제 시장 대비 덜 빠진 부분은 있겠지만 사실 그 말씀드렸던 어떤 성장성에 대한 부각은 최근에 연초 이후로 사업을 잘 진행하면서 계속 키워나가고 있는 업체고 실적도 1분기도 호실적을 기록했고 2분기, 3분기도 분위기가 좋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거를 감안한다면은 오히려 작년에 뭐 전고점 올해 초에 전고점 대비해서는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더 위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실적에 대한 전망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올해 매출액과 이익의 전망치가 어느 정도 집계되고 있고 그리고 이 집계되고 있는 게 과거에 비해서는 얼마나 좀 늘어나고 있는 상태인지도 좀 눈으로 보여주시겠어요? 네, 사실 그래프 측면에서도 지금 보여지겠지만 워낙에 이제 사업 초기였던 2019년도, 2020년 이후로 지금 사실 매출액 규모가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지만 네. 연간 50%씩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2022년 기준도 이제 작년 대비 50% 넘게 이제 성장하는 매출액은 600억 원, 영업이익은 한 130억 원 정도 예상을 하는데 매출액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작년 대비 한 65%까지 성장을 하는 그림이고요. 사실 65%요? 네네네. 사실 올해에서 이제 성장이 끝나는 게 아니라 내년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외형단으로는 50% 이상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게 가능한 게 국내 이제 원천 기술 업체로서 이제 기존의 해외 업체를 계속 교체하는 수요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성장이기 때문에 이러한 좀 성장성을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지속적으로 5, 60%의 성장을 이뤄나야지만 뭐 가능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단기적으로 봤을 때 5, 60%의 연간 성장률을 보이는데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20배 안팎이라면 굉장히 또 싸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이 라운테크까지도 한번 관심을 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황의 해설자들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